그 공식이 매 학기마다 점점 많아질 텐데 그거를 무작정 외우면은, 그러니까 그 공식이 나온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면은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문제 풀다가 이거 공식 뭐였지 해서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까먹어도 이게 이런 원리였던 것 같은데 해서 공식을 그냥 유도해서 그러니까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런 공식이 이런 원리였으니까 이 공식이었으려나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기억해내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수학책이 저는 잘 공식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공식이 나오고 뒤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빨리 풀고 틀린 문제에서 왜 틀렸는지 다시 볼 때 거기서도 뭐 어떤 공식을 잘못 써서 틀렸겠죠. 뭐 계산 실수가 있었다든지. 근데 뭐 틀렸을 때 이걸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공식을 왜 썼는지 그 공식이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개념을 다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정리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 공식을 까먹어서 틀렸다. 아니면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틀렸다. 다음에는 뭐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공식을 왜 써야 하는지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쓰면은 좋지 않을까. 질문. 자기한테 스스로 이 공식을 왜 썼는지와 이 공식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와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중요한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제가 개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문제 푸는 것도 이 개념을 정리하고 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뭐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미분에서 얘는 이러한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이 공식은 그러니까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미분이 되었다. 왜 그럼 이렇게 미분이 되는데 이 미분은 이러한 극한값 정리에 의해서 생겼다. 극한값 정리는 왜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래프가 미분을 한다는 거는 극한에서의 그 기울기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이 극한을 0으로 가져와서 하는 거다.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공식이 안 나오는 친구들 난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은 사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봤을 때는 일단 개념을 잡는 거 플러스 문제를 이용해서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그 문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 시간이 그냥 많아지면은 성적은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큰 약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상고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파워가 나중에 사회 같은 데서 뭐 되게
부산에서 부산고에서 왔다고 하면은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학교라고 다들 알아주니까 뭐 물론 다른 뭐 해운대고 이런 데에 비해서 입시하는데 불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다마는 그런 자사고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그런 점에서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굳이 뭐 동구 말고 다른 학교를 간다고 특별히 뭐 더 좋아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는 저도 과외를 받았었는데 고3 말쯤에 아니 고3 초반 중반쯤에 영어도 되게 그냥 감으로만 풀어서 조금 성적이 오락가락을 했거든요. 한 되게 2등급과 한 80점 후반 정도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해서 뭐 1등급 나올 때도 있고 2등급 나올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것도 근데 아까 말했던 국어랑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 문단에 익숙해지고 문제 푸는 스킬도 익숙해지고 그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과외의 도움을 좀 받긴 받았고 네. 국어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모의고사 측면에서는. 또 영어도 뭐 내시는 앞에서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시험 내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고 영어 내신 문제는 살짝 암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서 본문을 좀 여러 번 읽고 좀 외워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약간 문제 유형 같은 것도 조금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는지 기출문제를 찾아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출문제 보는 게 불법 아니죠. 네. 저는 그래서 막 뭐 제 기억상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본문을 3등분을 내놓고 순서를 말해라, 순서를 골라라, 올바른 순서를 이런 문제를 좀 즐겨 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이 글이라는 게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문제가 막 억수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내시니까 그냥 시험 보기 직전에 이 글 문장의 순서를 외운다거나 뭐 앞에 단어만 딱 따가지고 순서를 외우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자르면은 조금 헷갈려 하겠다 싶은 거를 약간 수업 들으면서 좀 잘라 본다거나 이런 선생님의 그런 문제 취향과 맞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내신 공부를 하는데 내신을 잘 챙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수행평가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막 열심히라고 말하는 거는 활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활발히 안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는지 대충 하는 건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했던 것 같긴 한데 단어 공부 좀 했다가 사실 단어 공부를 막 한다고 이게 뭔가 바로 시험 볼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긴 하고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하다가 안 하겠다가 그랬고 뭐 글 읽을 때 문법 같은 것도 문법을 또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냥 반복 학습하는 것도 그렇게 막 도움이 크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가지고 그냥 저는 최종적으로 한 방법은 그냥 그 문제를 읽고 거기서 좀 문법이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것도 뭐 국어와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국어에서도 제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왜 글을 이런 의도로 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듯이 그냥 그런 연습을 해라 라고 말을 했듯이 영어 역시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 문장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려면 또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너무 문장이 하나 길어져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 주어와 서술어가 어디에 있는지 접속사가 뭔지 그러면은 이 문장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얘가 대충 뭐 이런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영어 글을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이가. 뭐 샹가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그거의 양을 늘리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그 고1 영어 문제랑 고3 영어 문제랑 또 완전히 그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물론 고3인데 고3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고1부터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지금 고3 지문을 가지고 이게 읽히지도 않는데 한 문장이 읽히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기 연습만 하고 있다거나 그러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많이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을 공부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글을 읽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시로 왔습니다. 수시로. 뽑힐 수 있는 이유요? 수시로 하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그 부산고의 장점이 뭐냐고 여쭤보셨었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생기부를 잘 챙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딱 보면은 생기부든 자소서든 뭐든 되게 구체적인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복붙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생기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저도 요즘 건 잘 모르긴 하는데 라떼는 그런 세특 같은 게 또 있었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런 점에서 그런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와서도 잘 하겠다 이런 인상을 줬지 않을까. 물론 성적도 나쁘진 않았었고. 그 선생님들이라는 부분 장점도 큰 거네. 네, 저는 그렇게 요즘은 근데 이게 생기부가 요즘은 비중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상도 하나밖에 못 적고 세특도 없어지고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시에서 활용해야 될지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고등학생이 물론 공부를 하는 시기간도 맞지만 그냥 되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꼰대 같은데 되게 소중한 시간이니까 공부에 너무 치여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내서 이런 시너지를 잘 내면은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국영수 위주의 그런 입시를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되게 학교에서 되게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선배와의 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회 토론 대회 무슨 대회 이런 되게 많잖아요. 저희 학교 그런 거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그런 것들도 잘 관심 있는 거 잘 참여 열심히 해서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참여해서 열심히 해보고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니까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긴 하네요. 네, 그런 시간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